그런 찰나에 또 얼마 전에 바로 정영학의 어떤 의견서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의견서 보면 참 황당한 게 뭐냐. 의견서 처음에 나온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정영학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래전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본인 정영학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이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그 감정평가 관련해서 평당 1,4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공동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감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채 수사관이 질문 방향에 진술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의견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조하면서 뭐 사건 조작됐다는 선언이네. 네, 또 강조한 내용이 이거예요. 정영학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피의자 내지 참고인은 무려 40회가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정영학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시점에서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조금 속된 말로 해서 검찰은 불러 죽이고 법원은 이게 재판 기회를 안 잡아서 연기해서 죽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정영학 의견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고 하면 정영학의 말대로 이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배임죄 구성 자체가 원래 정영학의 엑셀이 1,400만 원, 평당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1,500만 원으로 검찰이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밀면서 이거 네가 감정평가했을 때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러니까 정영학은 본인이 쓴 거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확정이익 받기로 한 거잖아요. 확정이익을 50%를 그럼 평당 1,400만 원인 경우와 평당 1,500만 원인 경우에 확정이익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1,500만 원임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평당 1,400억으로 정해서 확정이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완전 사건 조작. 완전 사건 조작인 거죠. 정영학은 자기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자기가 1,5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한 기억이 없고 자기가 보기에도 1,400만 원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배임한 게 없잖아요. 처음에 평가했을 때 1,400으로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정이익 받아가지고 그 민간 합동개발로 해가지고 최고의 확정이익을 받은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거든요. LCT는 이거 비교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네. 5,500